충격적인 숫자 하나만 먼저 던지고 시작할게요. 올해 대한민국 성장률 1%도 힘들다는 게 이제 정설이 됐습니다. 심지어 0%대 성장을 경고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데 이건 단순히 경기가 나쁜 수준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경제 지옥의 문이 열린 겁니다. 지금 제조업 현장 가보면요. 5명 중 1명은 책상을 빼고 집으로 가야 하는 처참한 상황이거든요. 정부가 예산 700조를 쏟아부어도 약발이 안 먹히는 진짜 위기가 닥친 거죠. 지금 당장 이 구조적인 문제를 뜯어고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내수와 수출은 영영 회복 불가능한 뇌사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수출이 꽉 막히고 내수는 꽁꽁 얼어붙었다는 뉴스, 이제 지겹게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공포는요? 이게 잠깐 앓고 지나갈 독감이 아니라 뼈와 근육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만성 골다공증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부에선 잠재 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고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이거 희망 고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을 결정하는 3대 핵심 엔진인 노동, 자본, 기술이 동시에 꺼지고 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첫 번째 엔진인 노동부터 한번 뜯어볼까요? 요즘 주변에 결혼 미루는 후배들, 아이 낳기 포기한 딩크족 부부들 정말 흔하게 보이죠?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 1등이라는 건 이제 식상한 뉴스지만 진짜 소름 돋는 건 자살률과 노인, 빈곤율까지 압도적 1위라는 겁니다. 일할 젊은이는 빛의 속도로 사라지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조차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으니 경제 활력이 생길 리가 만무하죠. 두 번째 엔진인 자본의 이탈은 더 심각합니다. 돈이라는 녀석은 정말 냉정하고 예의가 바르거든요. 수익이 날 곳으로만 깍듯이 인사를 하고 짐을 싸서 떠납니다. 지금 동학개미들이 왜 국장 손절하고 미장으로 대거 이민을 갈까요? 우리 기업들이 왜 한국에 공장 안 짓고 미국이나 베트남으로 돈 보따리 싸들고 달려갈까요? 한국 시장에선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술도 문제입니다. 반도체 같은 대기업 제조업은 그나마 버티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자영업 현장을 보세요. 한 집 건너 하나씩 있는 카페와 식당들, 이 서비스업 생산성은 OECD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줄고 돈은 썰물처럼 해외로 빠져나가고 효율성마저 떨어지는 삼중복합 골절 상태인 셈이죠. 이걸 고칠 사회적 합의도 없이 숫자 목표만 외치고 있으니 진짜 위기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걸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시간을 2010년 이전으로 잠깐 되돌려보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경제 공식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삼성이나 현대차가 수출 대박을 터뜨리면 국내에 공장을 짓고 사람을 더 뽑으니 내 월급 봉투도 두툼해지는 낙수 효과가 실제로 작동했거든요.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와 중국의 거대한 부상을 겪으면서 이 끈끈했던 순환고리가 뚝 끊겨버렸습니다. 기업들이 수출로 벌어들인 막대한 달러를 한국 땅이 아니라 해외 공장 짓는 데 쏟아붓기 시작한 겁니다. 기업은 성장하는데 내수는 말라가는 비극이 시작된 거죠. 정부는 당장 경기가 식어가니 급한 불을 끄겠다고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었지만 방향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 막대한 유동성이 기업의 생산적인 투자로 흐른 게 아니라 옆집 김 과장님과 박 부장님의 영끌 아파트 대출로 고스란히 흘러 들어갔거든요. 결국 가게는 감당 못할 빚더미에 눌려 부동산만 쳐다보고 반대로 기업은 곳간에 현금을 쟁여두거나 해외로만 눈을 돌리는 기형적인 양극화가 굳어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한국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세계 2위였는데 기업의 현금 축적 속도는 그보다 훨씬 빨랐다는 게 뼈아픈 현실이죠. 더 소름 돋는 팩트 하나 던져드릴까요? 작년 한 해 우리나라 20대 재벌 그룹이 국내에서 순수하게 늘린 일자리가 고작 2만 8천 명 수준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이 기업들이 미국 땅에서 만든 일자리가 무려 2만 2천 명이에요. 이제는 국내 채용이나 미국 채용 규모가 거의 맞먹는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대기업 미국 법인장님과 저녁을 먹었는데 한숨을 쉬며 이러시더라고요. 바이든은 보조금 줄 테니 오라 하고 트럼프는 안 오면 관세 폭탄 때린다고 협박하니 우린 살기 위해서라도 미국에 공장 짓는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요. 결국 우리 아들딸이 취업해야 할 양질의 일자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실시간으로 태평양을 건너 증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조업 강국 코리아? 죄송하지만 이 자부심도 이제 유효기간이 끝났습니다. 경제학에는 제조업 20년 주기설이란 게 있거든요. 과거 우리가 일본의 조선, 철강, 전자산업을 뺏어와서 떵떵거리고 살았듯이 지금은 똑같이 중국한테 그 밥그릇을 뺏기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이미 울산이나 여수 산업단지 가보면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죠? 중국이 압도적인 물량으로 밀어붙이니 버텨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일본도 버텼으니 우리도 일본 따라가면 된다고 하시는데 이거 정말 번지수 잘못 짚으신 겁니다. 일본은 기축통화국이라 돈을 찍어내서 버틸 힘이라도 있었지만 우리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우리가 일본한테 진짜 배워야 할 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의 결단입니다. 80년대 중반
엔화 가치가 2배로 뛰면서 수출길이 막혔을 때 일본은 좀비 기업들을 억지로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망할 기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살아남은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넘어가도록 피눈물 나는 수술을 감행했죠. 그 덕분에 소재 부품 장인들이 살아남아 지금까지 버티는 겁니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요? 빚으로 숨만 붙어있는 한 개의 기업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인데도 당장 실업률 늘어나는 게 무서워서 폭탄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올해와 내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피를 토하듯 경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아프다고 수술을 피하면 조만간 제조업 실업률이 20%를 넘기는 진짜 생지옥이 펼쳐질 테니까요. 5명 중 1명이 해고 통지서를 받고 거리로 내몰리는 미래,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신가요? 더 늦기 전에 썩은 살을 도려내는 결단이 없다면 우리 경제의 엔진은 영원히 멈춰버릴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구조조정? 말은 쉽지 당장 내 살점을 도려내는 건데 어떤 오너가 선뜻하고 싶겠습니까? 게다가 이미 적자투성이가 된 사업부를 매물로 내놓으면 누가 사가나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지금이 바로 구조조정을 해낼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 전문 용어로 하늘과 땅이 돕는 시기입니다. 정부가 재정을 풀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그나마 돌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수요도 아직은 버텨주고 있거든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기업들은 꼼짝없이 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선수들은 이미 기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단순히 망해가는 사업만 정리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남들이 탐낼 만한 흑자 사업이라도 미래 비전과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팔아서 현금을 챙기고 그 돈으로 미래 먹거리를 사들이는 공격적 구조조정을 감행하고 있죠. 제가 SK, LG, 한화 같은 그룹을 유심히 지켜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반도체로 수십조 원을 벌어들일 때 안주하지 않고 그룹 전체 포트폴리오를 싹 뜯어고치는 결단을 보세요. 하나도 조선업으로 번 돈을 그대로 쥐고 있는 게 아니라 태양광과 방산, 수직 계열화에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LG 역시 돈 안 되는 전통화학 사업은 과감히 줄이고 배터리, AI, 로봇으로 체질을 완전히 바꾸고 있죠. 이게 바로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보여주는 기업의 처절한 생존 본능입니다. 투자자 여러분, 이제는 막연하게 코스피 3000 간다는 희망 회로에 속지 마시고 이렇게 뼈를 깎는 변신을 시도하는 독한 기업들을 골라내셔야 합니다. 남들이 위기라고 웅크리고 있을 때 선제적으로 수술대 위에 스스로 올라가 체질을 바꾼 기업들만이 다가올 혹한기를 뚫고 살아남아 결국엔 주가도 폭발적으로 성장할 테니까요. 코스피 5000 시대, 다들 정치인들의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계산기를 냉정하게 두드려보면 이게 마냥 허황된 숫자는 아닙니다. 한국 증시는 참 독특해서 기업이 미래의 벌, 돈보다 당장 망해서 공장 팔면 얼마 건질지 따지는 청산가치, 즉 PBR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이 워낙 헐값 취급을 받아서 이 PBR이 0.8배 수준을 기어다녔는데 이게 신흥국 평균인 1.6배까지만 제대로 평가받아도 산술적으로 코스피 5000은 충분히 가능한 수치거든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목표 숫자가 아니라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는 기업들 팔을 비틀어서 억지로 주가를 부양하려고 하는데 이건 나무도 안 심었는데 열매부터 내놓으라는 격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일본 증시의 부활 과정을 한번 복기해볼까요? 일본은 무작정 주주 환원해라라고 강요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아베노믹스로 돈을 무지막지하게 풀어서 기업들이 떼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줬죠. 이익이라는 체력이 빵빵해지니까 그때 가서 이제 돈 벌었으니 주주들한테 좀 나눠주고 장기 투자하면 세금도 깎아줄게라며 자연스럽게 유도한 겁니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요? 기업 이익은 제자리 걸음인데 배당만 늘리라고 압박하고 투자자 세금 혜택은 지지부진합니다. 게다가 오너가 경영권을 꽉 쥐고 있는 한국 재벌 구조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미국식 잣대를 들이대니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죠. 결국 코스피 5000의 열쇠는 강제적인 캠페인이 아닙니다. 기업이 진짜로 돈을 더 잘 벌게 만들고 그 과실을 믿고 기다린 투자자에게 확실한 세금 인센티브를 쥐어주는 정교한 설계도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정부 정책이 엇박자를 내는 것 같아 답답하시죠? 조세 정의와 시장 부양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 중이지만 사실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고령화와 연금 고갈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결국 개인이 주식으로라도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세금 혜택을 퍼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코스피 5000 같은 거창한 간판에 내 돈을 걸지 마세요. 지수 전체가 오르길 기다리는 건 도박입니다. 대신 남들보다 먼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그 과실을 주주와 확실히 나누는 독한 기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시장이 돕지 않아도 스스로 몸값을 증명해낼 진짜 실력파 기업, 바로 그곳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묻어두셔야 할 때입니다.